네. 지금 시계가 시중에 아주 시계 하나가 유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얘기인데요.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으로 기념시계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뒷면에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시계거든요. 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란 시계 과거에 있었나 하고 보니까 비교할 수 있을 분이 이제 고건 전 대행인데 그때 이런 거 안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자, 이 시계가 지금 시중에 화제가 되면서 논란이 끓자 보도 해명 자료라는 걸 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약 2시간 전에 나왔는데 자, 저 내용 중에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한 것은 다 쓰는 용어다. 특별한 게 아니다. 자, 보십시오. 기념품, 손목시계라고 아예 얘기했습니다.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다 쓰는 문건처럼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서둘러 해명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아마 대통령 출마를 안 하실 거로 유추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무 대행하는 건 본인에게는 영광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이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헌정이 중단되느냐 마느냐 위기 상황인데 그것을 기념한다. 어느 국민들이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황교안 대행의 생각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건의였을 텐데 제가 볼 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민심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그런 잘못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따끔하게 좀 비판, 거의 비난에 가깝습니다만 한번 가했는데 들어보시죠. 고건 총리도 권한대행 시계는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을 기념하는 시계인데 이거는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 시계는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예의가 있다면 이런 시계를 안 만드는 겁니다. 국가의 불행을 기념하는 이런 시계를 만들 수 있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제 국무총리 시계는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는 거죠. 총리 시계는 있었어요. 총리 시계는. 근데 굳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거 이거를 이제 글씨를 그렇게 박아갖고 또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그 논리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탄핵 기념시계 이런 식으로 이제, 탄핵됐기 때문에 본인이 권한대행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무슨 이게 탄핵 기념시계냐. 그리고 아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이게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 뭐 이제 몇몇 매니어층에서는 이게 무슨 뭐 상품으로서 좀 어떨지는 몰라도요.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게 찍힌 시계는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중고 사이트에 이 시계가 지금 올라 있는데 가격이 보시면요, 한 20만 원 한다고 합니다. 저 시계 제작비보다는 분명히 비싼데 희소 가치 때문일까요? 저거 갖고 싶은 사람이 있나 봐요. 결국 좀 희소성이죠. 왜냐하면 뭐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이름으로 된 뭐 시계도 있고요. 저도 이제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이랄지 노무현 대통령 시계를 어떤 유통 누가 줘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시계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무총리는 대통령 이름으로 제작한 시계에 비해서는 권한대행이 붙잖아요. 왜 권한대행이 붙었을까? 그때 탄핵이 있었지. 그리고 계속 앞으로 국무총리의 시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몇 개월 안에 권한대행 시계만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희소성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고나라에서 20만 원 정도의 내외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집하는 사람 측에서는 뭐 가치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또 황대만이라는 분이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의 약자라고 하는데 팬클럽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 간사인 우성재란 분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대행의 매력은 법과 원칙, 정의 같은 보수와 맞는 이미지에 있다. 만약 출마, 이거 대선 출마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 않는다면 삼청동 총리공간으로 몰려가 시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계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팬클럽까지 생기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개인 황교안에겐 영광일지 모르겠지만 보수 야당, 집권 여당에겐 또 다른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저렇게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수 여당 내에서의 후보들이 성장하지 못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정 공백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황교안 대행이 이제 출마할지 말지에 대한 거취를 분명히 밝혀야 될 시기가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국민들로부터의 혼란 상황을 황교안 대행 스스로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걸 통해서 종식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이제 종착역을 달려가는 특검, 헌재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북한 소식으로 이어질 텐데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